안녕하세요. 용인에서 ICF 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비드블럭사의 ICF 블럭을 실물을 놓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오늘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블럭 쌓는 작업, 그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블럭 쌓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순서는 그렇습니다. 먹줄을 가장 먼저 기초 위에다 놓고, 그다음에 먹줄은 이제 그 여기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저희 시로 집을 지을 때 먹줄을 여기 그 건축 중심선에다가 이제 먹줄을 이렇게 놨고, 그다음에 각 내벽에 대해서도 이제 먹줄을 놓고, 그다음에 토대를 그 설치한 사진인데요. 이 토대를 그 콘크리트에 고정할 때는 여기 있는 스크루 앙카를 사용을 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크루 앙카 못 대가리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뭐 스크루 앙카로 이거 뭐 토대하는 거 이거는 너무 흔한 작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, 일단 첫째 작업이 이 건축 중심선에 그 먹줄을 놓는다.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제 블럭을 쌓는 작업인데, 가장 먼저 이제 코너 블럭부터 써야 됩니다. 코너 블럭이라는 90도로 꺾어진 블럭인데, 요거를 그 네 구퉁이에 먼저 설치를 하고, 저는 이제 모서리가 4개니까요. 모서리가 이제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코너별로 블럭을 설치를 해야겠죠. 코너 블럭을 설치를 하고, 코너 블럭이 설치가 된 이후에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중간 블럭을 쭉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중간 블럭을 설치를 하고, 이제 첫 줄일 경우에는 이 블럭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, 고정시키는 방법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을, 그 첫 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. 첫 줄 수평이 그 이후에 쌓게 되는 다음 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줄 수평은 무조건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가로 철근을 이제 배근을 하고요. 가로 철근이 배근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,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줄 코너 블럭을 쌓고 중간 블럭 쌓고, 여기는 이제 뭐 별도의 보강은 필요가 없겠지만, 다시 가로 철근 배근, 셋째 줄 코너, 셋째 줄 중간, 그 다음에 가로 배근,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까지 5줄을 쌓고 했는데,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쪽에 기술자들에게 질문을 해본 결과는 이 높이의 제한은 사실상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고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 5줄을 쌓고 했는데, 통상적으로 이거는 한 층을 다 쌓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때 그냥 한 층을 다 쌓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더 나았었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합니다. 좀 이 부분은 후회가 되는 방법이죠. 왜 그러냐면 일단 비용도 한 번을 더 하게 되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 타설하는 것이 그 중간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벽체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이제 그 다 쌓아 올렸으면은 수직 고정을 해야 됩니다. 수직 고정이라는 것은 이제 벽체가 옆에서 보면은 그 일직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. 블럭이 서로 이제 밀려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휘어나가는 거죠. 밀려나간다기보다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그 직선으로 맞춰주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데,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것을 고정하는 그 철물을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일에 사용하고 버리기엔 너무 비싸고 아까워서 저는 그거를 이제 수입할 때 같이 사지는 않았고, 그것을 그 대체해서 제 나름대로 방식을 고안해서 수직 고정을 했는데,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고정이 다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개구부 처리를 해야겠죠. 창문이라든가 현관문, 그 다음에 기타 그 환기구멍이라든가 하는 부분, 그 부분들을 미리 처리해 놓는 게 좋죠. 나중에 환기구멍 뚫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이번에 초기에 이거를 설치를 못한 나중에 뚫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벽체 설치를 할 때
미리 그 100mm 그 파이프를 PVC관을 묻어 놓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구부 그 다음에 다그 작업이 끝나면은 콘크리트 타서 이렇게 되는데 방법이 주의사항은 뭐 핵심적인 것만 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코너 블록부터 쌓는 거 말씀드렸고, 첫 줄은 내외 보강이 수평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매줄 수평근을 배근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수평근 철근이 이제 되게 8m 길이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긴 경우에는 어차피 겹쳐져야 되는데, 그때 겹치는 부분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, 시방서에 따르면 철근 지름의 40배, 최소 40배로 해야 된다. 저는 이제 13mm 철근을 썼기 때문에 52cm 이상이 그 겹쳐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시방서에 있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이상이 겹쳐지도록 철근을 배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묶을 필요는 없고, 겹쳐진다는 얘기는 접촉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개구부 절단 및 보강을 해야 되고, 수직근 배근을 하고, 그 다음에 수직 보강 아까 말씀드렸었는데, 그 다음에 직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들을 하는데, 오늘은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일단 자르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떤 세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록을 어떻게 쌓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,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사진 많지는 않습니다. 사진이 많지는 않은데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수직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, 개구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어떻게 했는지,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소요기간이 1개월인데, 1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, 제가 2일날 시작해서 23일에 타설을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3주 걸렸는데,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는 짧게 걸렸고요. 첫 구간에는 7줄이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5줄입니다. 5줄이고 2구간 10줄, 그 다음에 나머지 3구간 이렇게 쪼개가지고 3번 타설을 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은 2번 타설로 그냥 끝낼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업 시뮬레이션, 블록 쌓는 작업을 스케치업으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, 제가 이제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으로 이제 어떻게 쌓는 것인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빌드 블럭을 쌓는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의 크기는 가로가 14m 정도, 그 다음에 세로가 약 한 7m 조금 안 되게, 이거 이제 건축 중심선 기준으로 치수이고요. 이거를 평수를 구해보면은 한 30평 정도, 30평이 정도 나오는 그 정도 면적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.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자기가 직접 지을 수 있는 2층으로 직접 공사가 가능한, 직영 공사가 가능한 면적이 이제 2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, 100제곱미터 이제 이런 식으로 지은다고 했을 때 아래층 면적이 100제곱미터 정도, 그 정도 나오는 치수로 일단 정했고요. 여기 있는 블럭들이 이제 여기 일자 블럭이 있고, 그 다음에 90도 꺾인 코너 블럭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일단 위치에 제가 위치를 시켜놨고요. 지난번에 이제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, 치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 모형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일자 블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웹이 8개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, 요 스티로폼 사이의 간격은 요게 여기서 이렇게 재보면요 15c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2x6 목재로 벽체한 것과 동일한 두께의 벽체 두께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22c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,
이게 인치로 딱 4인치입니다. 4인치 122cm가 약간 넘는 치수가 되겠고요. 그래서 여기는 122cm로 되어 있고, 높이는 이게 16인치래서 이렇게 보시면 41cm, 약 41cm, 40cm로 보시는 것이 더 이제 계산하기 편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 높이 40cm, 가로 122cm, 그리고 이제 가운데 떨어져 있는 폭이 15cm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, 이 폼의 두께는 2.5인치입니다. 2.5인치니까 6cm 좀 더 6.3cm 정도 될 겁니다. 그래서 요게 그 폼의 두께가 되겠고, 합쳐서 한 13cm 정도, 13cm 정도 되기 때문에,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단열층의 두께가 한 18cm 정도 돼야 되니까, 외벽에 한 5cm 정도의 추가적인 그 외단열을 한 번 더 두르면 되는데, 그거는 이제 외장 작업할 때 동시에 작업을 하니까 이제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. 90도 코너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90도로 한쪽 면이 좀 길고 한쪽 면이 좀 짧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길이는 각각 이게 중심선으로 붙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요 부분은 그냥 재면은요, 삐져나온 부분만 잰다면 한쪽이 한 56cm, 그 다음에 다른 쪽이 30cm 정도. 그래서 그 30cm니까 이쪽이 저쪽이랑 한 3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, 그만큼 이제 이거를 지그재그로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, 그 코너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웹으로 쭉 다리로 쭉 연결한 것 이외에 이제 이쪽에 하나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. 이제 이쪽 그 스티로폼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,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구멍을 뚫지 못했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에다 이제 철근을 세워서 수직근을 여기다도 하나 더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. 코너에. 여기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너 부분이다 보니까 16mm 철근을 여기다가 수직근으로 세워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.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, 그것을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고, 여기 이제 웹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쭉 서 있고, 홈이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그러니까 철근을 5줄까지도 세울 수 있는데, 지난번에 제가 이 ICF 블럭을 소개시켜 드리면서, 첫 줄은 여기다가 그 철근을 쭉 배근했으면 두 번째 줄은 옆에다 해가지고, 수직근을 세울 때 서로 교차된 철근들이 꽉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줄은 가운데, 두 번째 줄은 뭐 안쪽 또는 바깥쪽, 반드시 이웃한 칸에다 끼워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수직근은 그 사이에다 끼우면 정확하게 밀착 수직근 배근이 완료가 됩니다. 이제 블럭을 쌓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먼저 코너 블럭을 이렇게 이제 쌓는 게 되겠죠. 코너 블럭을 네 코너 각각 이렇게 이제 갖다가 위치시킵니다. 아직까지 뭐 고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코너 블럭을 이렇게 각 네 코너에다가 이렇게 이제 코너 블럭을 다 위치로 시켰으면은, 그 다음에 이제 블럭과 블럭 사이를 일자 블럭, I 블럭으로 이제 채우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갖다 그냥 얹어 놓으면 되는, 레고 블럭 쌓는 거랑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갖다가 놓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쌓고,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블럭을 갖다 놓고, 다시 옆에 놓고,
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놓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놓다 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블럭 하나가 다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나오는데, 여기에는 이제 블럭을 잘라 가지고 이으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쭉 이으면은 이제 이어서 블럭을 채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줄이 완성이 되는데요. 아까 중간에 있었던 부분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럭의 크기가 122가 아니고 잘랐기 때문에 104 정도 됩니다.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2인치 간격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, 1인치 여기 이제 잘라진 부분이 1cm, 1인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요 BB와 BB 사이가 4인치인데, 여기에서는 BB와 BB 사이가 3인치가 되죠.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 윗줄이 정렬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잘라서 붙이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, 그래서 이 기초의 크기를 선정할 때 1인치 정도만 이걸 짧게 하거나 또는 1인치를 길게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고 요거를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못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첫 줄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밑에 이 첫 줄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평이 돼야 됩니다. 이 첫 줄이 가장 중요한데, 첫 줄을 수평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 수평이 안 된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코너 부분이나 이쪽이 수평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좀 높여주고 해서 수평을 확실하게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콘크리트 부을 때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첫 줄 블럭 쌓기가 끝나면 이제 철근을 배근을 해야겠죠. 제가 이미 철근을 이제 좀 여기다 해서 집어넣어 놨는데, 철근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배근을 했냐면요. 먼저 여기 코너, 이 코너에다 이렇게 기역자로 코너 철근을 먼저 배근을 합니다. 여기에 이제 한쪽에 겹쳐져야 되는 부분이 50cm 정도는 돼야 되니까, 이 길이가 50cm, 또 이쪽으로도 50cm 되게 철근을 기역자로 꺾어 가지고 배근을 해 놓고,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이어서 철근이 이제 8m가 대부분 길이거든요. 그래서 8m 철근을 이렇게 이제 배근을 합니다. 여기 이제 8m 철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8m 철근이 되겠고요. 그래서 코너마다 전부 기역자로 꺾은 저 철근을 배근을 하고, 위에다가 8m 철근, 8m 철근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 8m가 안 되니까 8m로 해서 뭐 쭉 길이가 여기까지 겹쳐지는 길이를 많이 하는 것도 뭐 방법은 되겠습니다. 뭐 자르는 작업을 안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철근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50cm만 겹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 길이에다가, 남은 길이에다가 50cm 정도만 추가로 해서 잘라서 여기다 배근을 하면 되겠죠.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철근을 배근을 뺑 돌아서 하면은 철근이 이제 여기 요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철근이 쭉 배근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철근을 뺑 돌아서 배근을 하면은 수평 작업도 다 끝났고, 철근 배근까지 끝났으면 이제 다음 줄을 쌓게 되겠죠. 그 다음 줄까지 쌓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. 다음 줄을 쌓을 때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랫줄의 코너 블럭이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짧은 게 앞면이었으면은, 두 번째 줄에서는 긴 면이 이렇게 앞쪽으로 정면을 향해 가지고 블럭과 블럭이 연결된 부분이 첫 줄과 두 번째 줄이 어긋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야지 이게 단단하게 고정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이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한 30cm,
그러니까 그 12인치 정도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걸로 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쌓아 나가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그 세 번째 줄은 첫 줄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첫 줄이 그대로 그 첫 줄을 갖다 올려놓으면 이제 세 번째 줄이 되겠고,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은 네 번째 줄, 이런 식으로 쭉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. 제가 이 블록을 쌀 때는 사실 그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했습니다. 제가 일단 처음이라서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됐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마철 이전에 지붕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압박으로 많이 왔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업을 할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제한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첫 줄 쌓는 데 있어서 이제 첫 줄 수평을 그 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수평은 이 블록의 세로 방향으로 수평을 꼭 잡아주셔야 되고, 기초가 절대로 평평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그 차이도 전체적으로 그 벽체가 기울어질 수 있는 영향을 줍니다. 특히 첫 줄에서는요. 그래서 세밀하게 첫 줄의 수평을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남쪽으로 3포인트, 그 다음에 남북쪽으로 3포인트씩,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으로는 2포인트씩 잡아가지고 수평을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평이 그 많이 그 기초가 평평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부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밑에 수평을 잡아주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받쳐줬습니다. 이제 쐐기로 하기도 했고, 나무 쐐기를 만들어 갖고 쐐기로 하기도 했고, 이렇게 나무를 적절한 높이로 그 만들어 가지고 그 수평을 잡아주는 보강을 했습니다. 제가 보면 여기에는 한 1cm에서 1.5cm 정도 이렇게 이제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했고요. 그리고 이 틈에는 이제 폴리우레탄 그 폼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이제 본딩 폼, 여기 보시면은 그 우레탄 본딩 폼으로 메꿨다고 표시해 놨는데, 일반 폼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본딩 폼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블록을 고정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폴리우레탄 그 본딩 폼으로 그 고정을 시켰습니다. 여기 뭐 첫 줄 쌓고 둘째 줄 쌓고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지만 첫 줄에 보강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.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이게 혹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잘못 따로 가지고 이게 벽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상황,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, 특히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위에서 이제 붙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그런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, 만에 하나 뭐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 갖고 이게 밀려나면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,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 블록과 블록 사이에 보강목을 이렇게 대줬습니다. 보강목을 요게 폭이 그 아까 스케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cm 정도 되는데, 여기다 목재를 끊어 가지고 목재를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 못으로 박아서 딱 움직이지 않게,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같이 이동하지 않게 해서 매 연결 부위마다 요것을 그 보강목을 설치를 해줬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강목, 여기 이제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인데요. 겹쳐지는 딱 중간 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양쪽 블록을 동시에 잡아주는 그런 포지션을 잡았죠. 그래서 이렇게 보강목으로 이 블록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쌓아 나가는 건데요. 제가 지난번에 그 블록 저희 그 다락을 보여드리면서 블록을 쌓을 때 요 BB라고 있는 요 플라스틱이 매립되어 있는, 블록에 플라스틱이 매립되어 있는 그 줄을
쭉 맞춰서 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쭉 맞춰서 쌓으시면은 굉장히 그 나중에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맞춰서 쌓아 나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요것은 이제 외부에서 그 블럭을 쌓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비계를 설치를 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설하기 전에 이렇게 쭉 쌓아 올린 모습이죠.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쭉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이게 좀 꼬불꼬불합니다. 그거는 이제 그 수직 보강을 통해서 일직선으로 잡아주는, 이쪽에 이제 수직 보강 한 건데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직선으로 잡아주는데, 나중에 이제 수직 보강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이것이 이제 벽체를 쌓았을 때, 지금 1, 2, 3, 4, 5단인데요. 5단 쌓은 모습이고, 5단, 콘크리트 붓기 바로 직전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. 이렇게 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, 여기 모퉁이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조립해 놓은 그런 그 블락들, 아직 사용하지 않은 블락들이 쭉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블럭 쌓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스케치업 부분이 좀 현실감은 좀 떨어지지만,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부족해서 그래도 현실감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. 그 작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좀 엉성하더라도 제가 드린 노력이 가상하다 생각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블록 쌓기 작업 중에서도 이제 그 개구부와 수직 보강,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개구부 처리와 수직 보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